얼마 전 한 과학자의 발표는 미국을 공포에 떨게 했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땅 밑에서 끓고 있는 슈퍼화산의 폭발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미국인의 66%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정작 정확한 폭발 시기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 화산. 인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의 발길을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뜨겁게 분출하는 마그마는 아직도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며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간헐천을 보며 탄성을 지를 뿐이다. 파괴력의 핵심은 바로 4000도에 달하는 열. 인간은 부분적이나마 이 열 에너지를 탐하고 있다. 지열 발전이라는 것은 그 화산 활동과 관련해서 땅 속의 온도가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수증기를 땅속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곳에서만 지열 발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기술의 발달, 시추 기술이나 각종 그 공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지열 발전을 못할 곳은 없다. 지표면에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열기. 사실 이 열기는 땅속이 뜨겁기 때문이다. 지구 중심으로 100m 내려갈 때마다 3도씩 뜨거워진다. 이것은 지구가 무궁무진하게 보유하고 있는 순수에너지, 지열에 관한 이야기다. (7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는 지구촌 최대의 화산 분출 국가이다. 특히 자바섬은 설화산이 만든 풍광들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꼽힌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는 인도네시아는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르는 화산이 자그마치 70여 곳이나 된다. 그중 카와이젠 화산은 유황을 채취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광산로로 순도 99.99%의 유황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카와이젠 화산의 유황 탄광을 오르내리는 인부들이 있다. 유황 덩어리 70에서 90kg을 양쪽 바구니에 담아 나르는 것이다. 산성이 강한 유황가스와 언제 덮칠지 모르는 활화산을 일터 삼아 살아가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화산은 어떤 의미일까? 많은 사상자를 내며 두려움을 주는 척박한 자연 환경을 스스로 개척하여 이롭게 쓰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이들의 고된 작업으로 생산되는 유황 덩어리들은 비료의 주 성분이기도 하고 살균제와 화학 제조, 화장품의 귀중한 원료가 된다. 전 세계에서 지열이 가장 의미 있는 지역이 바로 인도네시아다. 자연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지열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과 필리핀에 뒤지고 있는 것이다. 남동아시아 최대의 경제구역이자 온실가스 방출국인 인도네시아는 개발 가능한 지역이 250개소가 넘는 상황에서도 단지 7곳의 지열대만을 탐사했을 뿐이다. 인도네시아 남부는 거대한 화산 박물관인 셈이다. 모든 종류의 화산이 시시각각 움틀거리며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인도네시아의 지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땅인 것이다. 인도 오지판이 들어가게 되면요, 인도 오지판에는 이제 많은 해저 퇴적물들이 쌓여 있어요. 해저 퇴적물에는 이제 그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퇴적물을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수증기가 되면서 우리 증기기관처럼 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이 이제 확산되면서 암석이 녹는 점, 용융점을 낮추게 돼서 대량의 마그마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그마가 이제 분자 운동이 활발하니까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로 뚫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지표로 터지게 되면 그걸 화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체 그 지열 발전 양으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미국, 필리핀 다음에 3위인데 지열 발전의 잠재력으로 본다면 그런 화산성 지열 발전의 잠재력으로 본다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반동에 위치한 카모잔 지열 발전소. 화산을 이용한 200메가와트급의 지열 발전소로서 가까운 반동과 멀리는 발리까지의 전력을 담당하고 있다. 이곳은 땅속의 증기를 끌어올리는 추출정의 한 곳으로 여분의 증기를 지상으로 뿜어내어 압력을 조절하고 있다. 발전소 직원들은 이곳을 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땅속에서 올라오는 증기를 맑은 물이 나는 샘처럼 자연의 혜택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곳 카모잔에는 이와 같은 샘이 총 83개가 있으며 주변의 화산지대 사이에 넓게 위치하여 화산 사이의 마그마지대 위에 커다란 주전자가 놓인 것처럼 가열된 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저류층이라 불리우는 물이다. The analogy is like we boil water in a kettle, right? Water in reservoir is heated by this magma, right? And then it's boiled and then produce steam. So we drill to the reservoir maybe at the depth of 1500 meters. 즉, 카모잔 발전소 1.5km 아래에는 마그마 같은 뜨거운 열원이 있다는 얘기다. 카모잔 지열 발전의 열원은 인근의 풍부한 화산이다. 이곳의 전력 생산량인 200메가와트는 총 83개 중 45개 샘에서 생산된 것이며 또한 6개의 주입정도 갖추고 있다. 화산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플래시 방식은 마그마 위에 있는 저류층에서부터 뜨거운 수증기를 공급받는다. 샘을 통해 올라온 수증기에서 불순물과 물을 분리해내고 터빈으로 들어가 발전기를 가동시킨다. 터빈을 돌리고 남은 수증기는 냉각 탱크를 통해 물로 환원되고 전기는 인근의 수요처에 공급된다. 수증기의 샘과 물을 돌려보내는 주입정을 함께 볼 수 있는 곳이다. 땅속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마치 끓고 있는 주전자처럼 소리내면서 뿜어져 나오고 있다. 지하 깊숙이 마그마에서 가열된 수증기가 운반되는 통로의 시작점으로서 이곳에서부터 순환이 시작된다. 카모잔 발전소에서 볼 수 있는 녹색의 파이프들은 물이 이동하는 파이프다. 샘에서 올라온 증기들을 물로 냉각시켜 다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며 수증기가 빠져나온 만큼 땅속을 채우고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추출된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기 위해 한 곳으로 모이고 콘덴서와 여과 장치를 통해 불순물과 물이 분리된다. 총 80여 개의 수증기 샘에서 상시 작동 중인 45개 파이프에서 추출한 모든 수증기가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다. 불순물과 분리되어 터빈을 돌리는 것은 순수한 증기. 녹색의 커다란 상자 속에 거대한 터빈이 들어있다. 터빈을 돌리는 스팀의 온도는 184도. 뜨거운 증기만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터빈의 용량은 63,000kW로 현재 생산되는 생산량의 3배에 해당하는 거대한 크기다. 터빈에서 에너지 교환된 전기는
발전기를 통과해 전기로 생산되고 바로 전력회사로 이동하여 일반 가정에 공급된다. 깊은 땅 속에서 마그마에 가열되어 나온 수증기가 비로소 유용한 전기로 탈바꿈한 것이다. 지열 발전의 가장 큰 장점은 휴지기 없이 세대를 아울러 한 번의 설치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번 쓰여진 전기는 냉각 탱크를 거쳐 다시 물이 되고 지하의 물길에 설치된 주입정을 통해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 이를테면 지금 형광등 30와트라고 하면 우리 보통 30촉이라고 그러죠. 이제 1초에 30주를 쓴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30와트인데, 화산 같으면 어느 정도냐면은 1년에 쓰는 것을 이제 초로 전부 나누게 되면은 10의 13승와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0의 12승이 좋은가요? 그렇게 되면 10조 와트 정도죠. 화산 에너지는요. 이성적인 두뇌론 상상조차 안 되는 무한 에너지, 지구 속 미지의 세계.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은 소설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작가의 상상력은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 영감은 곧 현실이 되기도 한다. 1864년에 씌어진 줄 베른의 소설 지구 속 여행을 영화화한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50여 년 전 그가 그린 지구 속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21세기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모습과 일치한다. 비밀문서에 기록된 터널을 통해 지구 속 여행을 떠나게 된 주인공들은 지구 속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곳엔 고대 생물종으로 가득한 바다와 대륙이 있었다. 넋을 잃고 바라보다 길을 잃게 된 주인공들은 다시 비밀문서에서 길을 찾게 되고 결국 마그마의 움직임을 따라 지구 밖으로 분출되는 간헐천 덕분에 탈출에 성공하게 된다. 땅속 무한에너지와 화산 폭발, 간헐천 등은 현실 그대로지만 정말 지구 내부에 거대한 바다가 있을까?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직 검증된 게 아니니까 일반 분들에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압을 높이면은 이제 끓는 온도가 더 이제 올라가잖아요. 374도보다는 더 높아지질 않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부터의 에너지는 이것은 강한 수증기 압으로 이제 작용하고 따라서 그것이 존재하기에는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상들이 이제 상의 변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지하에 이제 거대한 그런 그 바다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상에서 이렇게 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식은 아닐 겁니다. 또 다른 모습의 화산 지역으로 알려진 일본의 규슈 지방. 작은 도시 곳곳에서 새하얀 온천 연기가 솟아오르고 공기에 스며있는 옅은 유황 냄새가 화산 지역임을 실감케 한다. 지옥이란 이름은 지하 300m에서 분출하는 열탕과 온천 증기가 마치 지옥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데 놀랍게도 이곳의 지열을 열대 환경으로 삼아 사육되고 있는 동물은 악어이다. 사람이 살기에는 척박한 화산 지역을 지옥이라는 이야기로 만들어 관광명소로 활용하고 있는 지열의 또 다른 모습이다.